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AI 로봇 그냥 이 주식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9월 큰돈 법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초전도체나 아니면은 중국인들의 한국 대거 관체 관광과 관련된 개별 이슈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AI나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개별 이슈를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왜 AI 로봇, 즉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뭔지, 그리고 9월 달부터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시장에 대한 흐름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2차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고요. 이미 이 리포트 안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30% 50% 올라간 종목군들 분명 있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영상에 보이시는 이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장 흐름부터 앞으로의 이 로봇 산업과 AI 산업의 흐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중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 문제가 아니라 거래 대금에 대한 감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시장의 돈은 늘어났는데 그 돈에 늘어난 비중이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그 급증세를 외국인 투자들의 급증세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 등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거래 비중이 만약에 급격하게 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최근에 보여줬던 2차전지처럼 개인 투자들의 거래 대금이 쭉 몰렸다가 단기 고점을 찍고 꽤 많은 낙폭을 보여줬죠. 그와 같이 증시에 대한 붕괴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를 비롯한 소수 테마주에 개인 수급들이 강하게 몰리고 개별 테마주들, 방금 말씀드렸던 초전도체나 아니면은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같은 개별주 강세 이후에 개인 투자들의 수급이 한 번 더 몰릴 수 있는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산업이 바로 AI와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특히나 지금처럼 크게 나오고 있을 때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장에서는 정책 수혜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대규모 IPO에 대한 이슈도 있고 정부 정책도 꾸준히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진 로봇, 우주항공, AI 등이 하반기 유망주 섹터로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로봇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첨단 분야 6대 산업 있죠. 반도체, 로봇, AI,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산업 전략이 발표되지 않은 게 로봇 산업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올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능형 로봇법,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로봇법이 지난 5월에 통과가 됐는데 다가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산업 전략부터 기존에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이슈들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IPO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IPO의 추진 예상 시기를 보면은 두산로보틱스, 컨택,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하반기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노스페이스나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올해 상장될 이슈들 중에서 두산로보틱스처럼 조단위 상장은 로봇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상장된 이후에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계속적으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들, 우주항공과 관련된 IPO들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2차 전지, 초전도체 다음으로 로봇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개발을 국책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한미 첨단기술 협력 전략 점검 회의에서 로봇이 협력 과제로 제시가 됩니다. 연내에 보행 보조 기능을 가진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할 예정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그 기업이 그것을 진행함과 동시에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물건도 운반하고 구조 작업도 하고 업무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족 보행 로봇을 통해서 일자리 대체가 목표입니다. 최근처럼 인력난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인간이 하는 일과 유사한 영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익 창출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당연히 산업용 로봇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 로봇을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로봇 산업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한 기업이 뛰어들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차, LG, 대다수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기업, 바로 하나가 이번에 협동 로봇과 무인 운반차 사업을 분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협동 로봇 시장 진출 가속화로 인해서 2021년 12억 달러에서 2027년 앞으로 3, 4년 뒤에는 105억 달러로 거의 8배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국내 로봇 산업이 단기간에 8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대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030년도까지 매년 30%가 넘는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 모멘텀 부문은 협동 로봇과 무인 운반차 사업을 분리해서 신설법인 하나 로보틱스를 설립한다라고 지난 11일에 공시를 했고요. 법인 설립 예정 시기는 빠르면 10월 초로 선택하고 집중으로 각 사업 부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당 사업을 분리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즉 당장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로봇 이슈들이 뭐가 있나요? 산업 전략이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10월 달에 하나 로보틱스 법인 설립이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지능형 로봇법 나오죠.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예정 시기는 오는 10월 초로 선택과 집중으로 각 사업 부분 전문성을 높이고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가 해당 사업을 분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협동 로봇 사업을 산업용 중심에서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 제품으로 라인업을 점차적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기업들, 국내 내놓으라는 기업들, 삼성, 현대, LG, 하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로봇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묻기에는 대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제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산업 현장, 산업 성장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빚어진 구인난과 인건비에 대한 상승, 로봇 기반의 공장 자동화 시설 수요 확대 등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미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자동화에 대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갖췄지만 노동계의 지속된 반발로 자동화 설비 도입이 상당히 늦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계속적으로 협동 로봇이 빠르게 설치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특정 산업들, 뭐 AI 산업도 그렇고 전기차 산업도 그렇고 폭발적으로 몇몇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새로운 공장들을 지으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혹은 2025년도까지 리서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200조 시장 규모까지 성장하는 산업은 로봇 산업이 유일합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42조, 50조 규모인데 단 몇 년 안에 400% 이상 엄청나게 시장이 성장합니다. 즉 매년 30%가 넘는 산업 성장을 보여주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2000지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산업의 성장 속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로봇 산업에 뛰어들어서 투자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로봇들이 정말 돈이 되냐가 중요하겠죠. 로봇을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팔리지 않고 이게 팔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될 수 있냐라는 의문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에 해결합니다. 이게 올해 기준에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건비는 하루에 10시간 30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최소 288만 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편의점 4개사를 집계했더니 심야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을 포함해서 무인 가게가 3,500곳으로 최근 5년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무인 점포에 대한 절도 사건은 2021년도 비중에서 월 2, 300건에서 지난해 400건에서 500건으로 급증한 건 맞지만 전혀 여전히 무인 가게에 대한 선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 무인 편의점에 대한 이 개수가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절도권은 2배 정도면은 사실 큰 차이는 아니다. 이 정해져 있는 오차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편하게 느꼈고 반복되는 일들로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들을 로봇으로 해결하자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쓰지 않는 대신 무인 로봇, 무인 편의점, 무인 세탁소, 무인 안경점 등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더 이상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 구인구직이 안 됐던 부분을 로봇으로 해결하려는 시장 흐름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도입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 단순한 로봇이 아닙니다. 지금의 로봇은 여러 가지 미래 산업이 지금의 로봇과 합쳐지면서 그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중국 로봇 기업의 유니트리가 2세대 로봇계 유니트리 고투의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챗 GPT 기술과 리모트 센싱 기술을 탑재해 사용자를 따라다니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면서 GPT 지원 시스템으로 사용자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 강아지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최신 기술, 이제 카메라 기술이나 전용 앱을 통해서 로봇이 실제로 보고 있는 풍경이나 스캔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HD 카메라뿐만 아니라 초광각 라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계단이나 바위를 포함한 험난한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좀 기존의 로봇과는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소통할 수도 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말을 하자면은 이거는 자율주행 기능과 상당히 비슷하다. 즉 로봇이 기존에는 정해진 정보값으로만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AI와 여러 가지에 대한 센서들이 조합이 되면서 그냥 로봇이 아닌 AI 기술이 도입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로봇 기능들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아야 되는 기능이 바로 배송 로봇입니다. 코로나는 대형 변수를 기점으로 물류의 최종 단계 라스트 마일이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물류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그 물류를 로봇이 집 앞까지 라스트 마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강점이 되고 있고요. 배송 로봇 시장과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류에서만 쓰겠다. 우리는 배송으로 쓰겠다. 여러 가지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모든 기업들이 라스트 마일을 최대 격전지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송 로봇을 시장을 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체 솔루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송 로봇이 단순히 배송 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나 혹은 옥외 광고들을 보면은 그 외벽에다가 홍보 산업들을 같이 붙이죠. 홍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필름들을 붙이는데 외관을 활용한 홍보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왜 배송 로봇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 그래 봤자 배송 로봇들 규모 한정적이지 않냐? 왜 해외 기업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배송 로봇에 더 주목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배송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문을 하면은 다음 날에 배송이 오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어요. 즉 그러한 배송 로봇들이 시장에서 침투된다고 했을 때 포장하는 속도 혹은 물류를 옮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 물류를 옮기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우리에게까지 물건이 오는데 물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배송 로봇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송 로봇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 배달도 있고요. 실내와 실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라운지에 대한 서빙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변수에 부딪혔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7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11월 17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 보행 통용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현행법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졌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신속 처리를 요청할 때 원래 최대 60일 이내에 인허가 처리될 수 있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로 이게 딜레이 되면서 이 로봇 산업의 발전에 엄청난 딜레이가 됐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 호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7일부터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내용들 시장에서 부각받으면 당연히 로봇 산업 주목받겠죠. 그리고 그 전달 10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도 지속적으로 로봇 상장에 대한 이슈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로봇 산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달에는 한화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렸죠. 한화 로보틱스 설립에 따른 로봇 섹트 강세까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로봇 산업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물류 자동화와 실외 이동 로봇 포함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에 시장의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배송 로봇에 대한 시장 부각전 수혜 종목군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지금 바로 그 종목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업체인데
호텔페어 2023에 참가해서 자율주행 로봇 개미의 실외용 신모델 최초 공개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이 호텔페어 2023은 호텔, 리조트, 펜션, 모텔 등 숙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의 호텔 숙박산업의 B2B 전시회고요. 호텔을 대상으로 한 실내 배송 서비스에 리조트, 공원, 아파트 단지, 물류 등 실외 배송 서비스 사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해당 내용들 체크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로보티즈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말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시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인데 여러분들께서 꼭 해당 내용들 설치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면은 또 개인정보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컨텐츠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까지 있고요.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은 왼쪽에 보이시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신 다음에 공지사항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 클릭하시고 스크롤 내리셨을 때 여기 보이시는 미래산업 PDF 파일을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해당 리포트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김용민의 단기 급등 추천주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시장에서 주목받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매일매일 주목받는 급등주들, 왜 급등하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나실 때마다 짬짬이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되기 전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